안녕하세요. 앱3 머니핏입니다. 월급날의 입금 알림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는데요. 근데 이 기분이 지속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곧 빠져나갈 돈이란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. 카드값 빠지고 보험료에 통신비, 공과금까지 빠지고 나면 계좌에 남은 돈은 또 얼마 없고 이렇게 통장이 얇아지는 것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.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지난 영수증을 보고 커피를 줄일까 아니면 배달 음식을 줄일까 쇼핑이나 이동수단 등 이미 써버린 돈의 흔적에서 우리는 문제를 찾곤 합니다.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미 쓴 돈에 대한 흔적이 아니라 앞으로 쓸 돈에 대해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월급 관리를 하면서 깨달은 이 핵심을 다른 분들의 관점까지 더해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국민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?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영수증을 MC들과 함께 보면서 소비 구조를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인데 40억 건물주의 소비를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또 의뢰인의 소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합니다.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영수증을 보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. 개인마다 소비의 과한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관리되지 않은 소비는 금액을 떠나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느낌과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. 얇아진 통장을 탓하는 구멍은 고정된 월급을 제외하고는 소비밖에 탓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써버린 영수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는 합니다. 만약 우리가 소비를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느낌을 지우는 게 빠를까요? 아니면 자신만의 만족하는 관리 기준을 세우고 관리를 해서 이 죄책감을 덜어내는 게 빠를까요? 슬프게도 후자가 빠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되돌아보는 영수증의 돈은 이미 나간 뒤입니다. 이미 나간 돈으로 반성도 후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에는 조금 약합니다.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?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행동과 경제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바라보는 학문인데요. 우리의 인간의 의지력은 무한정하지 않다고 합니다. 심지어 이 의지력은 배고픔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먹는 것과 배달앱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. 배고프면 의지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배달앱의 유혹은 더 강해지겠죠. 또 다른 인간의 공통의 욕구로 뽑히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. 이 사랑받고 싶다는 말이 조금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부르잖아요.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특별한 취향으로, 누군가는 패션으로, 누군가는 지식으로, 누군가는 명예로, 누군가는 돈으로 성취하는 모습 후에 자신이 사랑받는 이미지를 그린다고 합니다.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어떤 욕구로 이어지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옷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. 돈도 없고 철도 없던 어린 시절에 가죽 자켓에 첼시 부츠를 사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. 월급 관리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얘기해서 좀 놀라셨죠? 하지만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과 돈을 왜 많이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얼핏 자기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왜 돈을 많이 쓰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? 그런데 월급 관리는 이해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. 이제 우리는 첫 단추를 채웠을 뿐입니다. 이해하신 분 중에는 이제 계획을 생각하며 다음 달부터는 무엇을 줄일지 어떻게 돈을 모을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. 자신만의 약속인 계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면 이미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. 그렇다면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? 우리는 약간의 강제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 코로나 이후 대학에서는 무엇이 가장 바뀐지 아시나요? 바로 성적 분포도입니다.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르게 분포됐어야 하는 이 중간층이 사라졌습니다. 왜일까요? 기존에는 옆에서 공부하면서 따라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모니터 속의 강의를 듣고 주변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. 이 사라진 환경에서는 오직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둘로 나뉘게 됐죠. 이 월급 관리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.
이 분위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통장 쪼개기입니다.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라는 말이 있죠. 이 말은 모든 어머니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. 생활비와 고정비 그리고 저축과 투자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지출될 돈과 모을 돈을 보내고 남은 돈을 쓰는 거죠. 이 너무 당연한 말이 직접 해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게 해줍니다. 한 통장에 돈이 다 섞여 있다면 월급날 내 돈이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쪼개 쓸 돈과 모을 돈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다 보면 진짜 내가 가진 사용 가능한 가용현금 자산이 얼마인지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종종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돈을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, 그렇게 모아도 부자 못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돈으로 부자 되는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존재하니까요.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의 자산은 170조 이상으로 보고 있고 이 대부분인 90% 이상을 65세가 넘어서 형성했습니다. 제가 드릴 이 방법은 단돈 4만원으로 시작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. 첫 번째로 투자 통장에 총 4만원을 넣습니다. 두 번째로 다음 달에는 투자 통장에 4만원을 더 넣습니다. 두 번째 달은 8만원, 세 번째 달은 12만원, 20년 뒤인 마지막 달에는 96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. 이렇게 돈을 모은다면 그 금액은 11억 5,680만원입니다. 11억으로 부자라고 하기는 그렇죠. 세 번째로는 투자 통장에 돈을 장기채, 금, 지수, 버크셔로 분산 투자해 연 10%의 수익률을 얻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모은 금액은 23억 2,574만원이 됩니다. 아직도 부자라고 하기에 조금 부족합니다.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총 20년 동안 단 4번의 투자의 기회를 찾습니다. 우량주를 사도 되고 5년 뒤 미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곳에 투자해도 좋고 현금 흐름이 좋고 세계 석박들과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그 분야에서 1위 기업에 투자해도 좋습니다. 단 4번의 투자가 각자 2배의 수익을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총 149억 1,040만원입니다. 이제 그 돈을 국가에게 장기로 빌려주는 국채에 돈을 넣고 연 4에서 5%에 해당하는 돈을 받습니다. 세금을 떼고 받아도 다달이 5,255만원을 받게 됩니다. 여러분, 단 4만원으로 시작하는 부자 되는 법에 추가로 해야 할 것은 딱 2가지입니다. 다달이 4만원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4만원을 더 투자한다. 그리고 총 20년간 단 4번의 투자처를 찾는다. 만약 투자를 하면서 지금처럼 코스피가 4배로 증가하거나 삼성전자처럼 6배가 증가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2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. 또 원하시는 목표 금액이 월 5,255만원보다 작다면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될 수 있습니다.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있듯이 작은 습관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월급 관리를 하면서 통장을 쪼개 쓸 돈과 모을 돈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내가 가진 진짜 가용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거대한 스노우볼을 굴리는 첫 뭉치가 되는 일입니다. 기존에 쓰고 계신 관리 시트나 어플이 있으시다면 그걸 통해서 관리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현금 흐름표를 통해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저희 F3 머니핏은 쓸 돈만 적는 가계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가계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실제 직장인 입장에서 필요하신 기능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. 가계부는 쓴 돈을 적는 게 아니라 쓸 돈을 정해야 합니다.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